네, 피드백에 대한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피드백이라고 특별하게 이름을 붙이고 자세하게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채로 여러 가지 응용에 대해서 이미 다룬 바가 있습니다. 피드백은 크게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과 포지티브 피드백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앰플리파이어에서 사용하는 네거티브 피드백입니다. 또한 이제 특별히 제한된 어플리케이션, 가장 대표적인 게 오실레이터인데요. 발진기, 오실레이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포지티브 피드백이 있습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따지게 되면 전자회로의 발전에서 사실은 오실레이터나 이런 포지티브 피드백에 대한 것들이 먼저 사용이 됐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앰플리파이어의 게인을 높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지티브 피드백을 이용해서 오히려 게인을 높여가는, 그러니까 진공관 시대의 이야기이긴 한데 포지티브 피드백을 능동적으로 많이 사용하다가 그러다가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네거티브 피드백이 주로 사용하는 영역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게 통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네거티브 피드백이 좀 더 각광을 받는 피드백 방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의 입장에서도 저희가 안정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네거티브 피드백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루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네거티브 피드백을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몇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이제 포지티브 피드백을 다루는 경우들을 이제 만나시게 됩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의 주안점은 거의 네거티브 피드백이에요. 전자회로, 그 다음에 뭐 아날로그 집중회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에 대한 얘기에 집중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장점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뭐 process의 variation, voltage의 variation, temperature의 variation, 뭐 PVT의 variation이라는 얘기를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각가지 variation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앰플리파이어에서 요구하는 그 게인을 둔감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만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넌리니어한 그런 성분들, 넌리니어한 디스토션들을 감소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노이즈에, 뭐 이것은 사실 어떤 노이즈에 따라서 이야기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서킷에 인가되는 다양한 노이즈 소스들을 제어해주면서 노이즈의 영향을 제어해주면서 전체적인 노이즈의 영향 역시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를 조절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컨트롤이라고 쓰는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높일 수도 있고요. 크게 줄일 수도 있고 이것은 피드백의 방법을 토폴로지를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네거티브 피드백 안에서도 다양하게 이제 인풋과 아웃풋 임피던스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기능들을 얻음으로써 대표적으로 희생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이제 저희 개인의 손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런 다른 이상적인 어떤 프로퍼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을 희생시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바처럼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이 많은 경우에서 사용되고 있고 우리가 이미 그 뭐 소스 혹은 에미터 쪽에 디제너레이션 저항 집어넣고 앰프 만든 경우 있잖아요. 그것이 네거티브 피드백의 사실은 대표적인 이그젠플이 됩니다. 제너럴 피드백 스트럭처를 통해서 피드백에 대한 일반적인 포뮬레이션,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전개해 나갈 것들에서 사용할 용어들, 기호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그널 소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드에 그 시그널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시그널에 대해서는 이제 S라는 이제 subscript을 붙입니다. 그래서 볼티지면 V, 커런트만 I 써서 이제 일반적인 이제 리프레젠터티브로 이제 X라고 쓰고 있는데 이제 VS 혹은 IS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A 서킷과 베타 서킷을 나누는데요. A 서킷은 이제 feed forward path, 소스에서 로드로 전달하는 이 패스에서의 일종의 게인 스테이지, 그러니까 메인 앰플리파이어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메인 앰플리파이어 게인 A로 지금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A 서킷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여기 게인을 특정한 A의 게인을 갖는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A 서킷의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는
이제 XI와 XO의 관계로서 저희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이그젬플에서는 XI에 A를 곱한 게 XO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로드에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패스, 피드백 패스가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우리말로 표현할 때 뭐 되먹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용어를 쓰는 경우를 여러분들 좀처럼 만나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아웃풋이 인풋 쪽으로 돌아가는 패스가 있고, 피드백 패스의 시그널이라고 해서 이 베타 서킷의 이 아웃풋을 XF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거티브 피드백에서는 피드백돼서 돌아온 이 시그널, 그러니까 XO가 베타만큼 스케일링 돼서 여기 도착할 거고요. 그랬을 때 네거티브 피드백을 얘기하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XI라고 하는 것은 시그널과 돌아온 시그널 간의 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뮬레이션 한번 보세요. XI가 XS 빼기 XF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A를 곱한 게 XO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따라서 보시면은 이 XF라는 게 뭐였어요? XF라는 게 XO가 베타분만큼 돼서 나온 애입니다. 그래서 XF 자리에 베타 X0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관계식이 XO, XO, XS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게 되고요. 따라서 XO와 XS의 비율, 다시 인풋 소스를 어떻게 집어넣었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나옵니까? 정말 인풋과 아웃풋만의 관계를 표시하게 되면 이제 이 피드백까지 고려한 인풋과 아웃풋 간의 관계를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때는 개인 A 대신 AF라고 씁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보시면 이거를 이제 XO를 XS에 대해서 정리하면 지금 써있는 식처럼 이게 분자 분모를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쓸게요.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인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1 플러스 A 베타분의 A.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에 이제 뭐 OPMP 같은 하이 게인의 컴포넌트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이제 이 A 베타가 1보다는 훨씬 클 것이며, 얘를 저희가 베타분의 1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가 매우 클 경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룹이 클로즈드 돼 있을 때의 클로즈드 룹 게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룹 자체를 한 바퀴 돌았을 때의 게인, 그러니까 A하고 베타의 곱이 될 텐데 얘를 저희가 룹 게인이라고 표현합니다. A 베타. 그 다음에 이 1 플러스 A 베타, 요 분모에 들어가는 요 항, 이것을 amount of feedback이라고 부릅니다. 이 분모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1 플러스 A 베타가 사실 0이 되는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따져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amount of feedback이 피드백 전체의 전달 특성을 얘기할 때 상당히 중요한 게 돼요.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캐치할 수 있는 거는 A가 매우 클 경우 베타분의 1로 근사화된다. XS와 XO의 비율,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 인풋에서부터 아웃풋까지 개인이 베타분의 1로 근사화된다는 얘기는 A가 많이 변하더라도, 그쵸? A가 많이 변하더라도 베타분의 1이라는 값은 차이가 없을 거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A 값의 변화에 상당히 둔감하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하나의 특징들 한번 볼 수 있겠죠. 개인의 베리에이션이 상당히 디센서타이즈 되어 있다. 이걸 하나 보는 거예요. 베타만 뭔가 일정하다면, 변하지 않는 거라면 이제 이 XS와 XO의 관계가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관계로서 규정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거티브 피드백의 특성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할게요. 요 위에 있는 거는 앞에서 있던 것들을 일단은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이 특성이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게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디센서타이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도입하는 게 센시티비티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센시티비티라는 게 뭐냐? 가령 이제 뭐 S의 뭐 B의 A에 대한 센시티비티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걸 정의하기 이런 식으로 정의하죠. A가 특정 양 비율만큼 변했을 때 B가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추적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령 이제 A가 뭐 10% 정도 변했다. 그랬을 때 B가 뭐 1%밖에 안 변했다. 그럼 센시티비티가 한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이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독립변수의 어떤 비율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 다른 종속변수의 비율적인 변화가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는지를 제가 센시티비티로 보통 부르게 됩니다. 센시티비티가 실제로 이 낮아지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개인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이 서킷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요소를 그냥 P라고 합시다. P라는 어떤 파라미터가 있을 때 그 파라미터가 변했을 때 이제 이 피드백 게인이 변하는 거, 피드백 게인이라고 하면 지금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 그대로 가져왔다 했으니까 얘의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 이 변화와 그 다음에 그냥 원래의 그냥 개인의 변화 얘네들을 이제 비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P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보고 싶다고 하면은 저희가 비교할 거는 결국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P분의 dP 그 다음에 AF분의 DAF 이게 센시티비티고요. 근데 이쪽도 이제 P분의 dP 그 다음에 A분의 DA 요 두 개를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P의 비율적인 변화에 따라서 AF는 얼마나 바뀌는가, P의 변화에 따라서 A는 한 몇 퍼센트가 바뀌는가,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싶은 거고요. 너무나 당연히 이제 이 값이 이 값보다는 훨씬 작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 AF와 A의 관계라는 것은 이미 여기서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DA분의 그러니까 AF를 A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DAF와 DA의 비율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 플러스 A 베타 제곱분의 1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 DP분의 DAF라는 것을 저희가 한다고 하면 이거는 결국에 이 먼저 이제 DA, DAF 그 다음에 이제 DADP이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요거 자체가 1 플러스 A 베타 제곱분의 1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쵸? DP, D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센시티비티 보고 싶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P로 나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P로 나눠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일일이 따라가기 좀 그러니까 여기 지금 P로 나눈 것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AF로 또 일일이 나눠주는 거죠. 이 DAF를 또 AF로 일일이 나눠주게 되고 여기를 또 AF로 나눠주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AF로 나눠주게 되는데 AF라는 게 뭐였냐면 얘였거든요. 1 플러스 A 베타분의 A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은 지금 요 식으로 정리가 가능해요. 뭐냐면 AF분의 DAF라는 게 이렇게 표현된다 라는 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AF의 센시티비티와 P에 대한 A의 센시티비티를 각각 비교하게 되면은 쉽게 1 플러스 A 베타분의 1로 AF의 센시티비티가 감소되는 것을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수식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면 바로 나오게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결국 AF의 P에 대한 P라는 것은 지금 그냥 임의의 파라미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온도가 될 수도 있고 볼티지가 될 수도 있고 뭐 등등의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에 대한 센시티비티를 보시면 AF의 센시티비티가 A의 센시티비티보다는 훨씬 적게 1 플러스 A 베타분의 1 정도 되도록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 수식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밴드위스를 확보하는 거 이게 사실 네거티브 피드백의 가장 좋은 점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이제 하이 프리퀀시 영역을 얘기할 때 이제 미드밴드 게인과
요 하이 프리퀀시에서 요 프리퀀시 FH를 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FH를 이제 오메가 H 앵귤러 프리퀀시를 표현해서 이렇게 원폴로 표현하는 다음에 지금 이게 지금 A예요. 그 다음에 요 A를 여기 A에다 대입한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 플러스 A 베타분의 A에 그 A에 지금 프리퀀시 디펜던트한 그러니까 S에 대한 함수인 A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정리하면요. 개인이 이렇게 떨어지고 1 플러스 A 베타분의 1로 떨어지고 프리퀀시는 1 플러스 A 베타만큼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이 이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됐던 게 개인이 이만큼 떨어지고 대신 밴드위스는 이만큼 증가해서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변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에 로우 바운드 FL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여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요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생각했을 때는 떨어지는 걸로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프리퀀시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면 이제 제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폴이 나오는 걸로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폴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AS를 이렇게 그냥 그대로 쓰고요. 그리고 나서 이 A를 원래 요 A 자리에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주파수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네, 개인 줄어들고 주파수도 이렇게 줄어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렇게 가던 게 이렇게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AS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조각조각 내가지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 원래 이 A 미드에 이제 1 플러스 S 오메가 H 요 한과 그 다음에 지금 S에 S 플러스 오메가까지 한 것을 A로 표현한 다음에 집어넣어도 사실은 이 프리퀀시 영역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향들을 그대로 플랫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을 희생하나 밴드위스를 아래 위로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노이즈의 영향은 사실은 노이즈가 인젝션 되는 부분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아웃풋 부분에 노이즈가 DT라는 노이즈가 하나 들어갔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원래 시그널을 여기는 이제 오메가 S라고 쓰고 있는 WS라고 쓰고 있는 거고요. 그게 여기 이제 X0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 DT의 영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게 되면, 사실 이 DT가 여기서 그냥 들어가서 그게 이제 X0를 형성하고 그게 다시 베타로 가서 여기에 만들어지고 이거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그럼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을 그대로 유도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가지 말고요. 이렇게 가지 말고 저희가 좀 더 앞에 거를 그냥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DT를 지금 여기다 집어넣고 있는데, 사실 이것과 똑같은 거는 여기에다가 DT를 A로 나눈 것만큼을 더해준 거랑 똑같잖아요. 그쵸? 다시 얘기하면 이게 A가 곱해져서 결국에는 얘가 A가 곱해져서 DT가 될 거기 때문에 앞에 그냥 DT over A를 그냥 왼쪽에다 더해주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냥 오메가 S 자리에 이 오메가 S 자리에 그냥 오메가 S에다가 DT를 그냥 A로 나눈 거, 이것을 인풋처럼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X 아웃풋이라는 게 1 플러스 A 베타분의 A의 인풋이었잖아요. 오메가 S 플러스 D over A. 그쵸? 그러니까 그냥 요 항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예요? 이 아웃풋 쪽에 지금 노이즈가 DT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X0에 바로 나오지 않고 1 플러스 A 베타로 줄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가는 성분이 있지만 얘가 돌아서 얘를 반대로 상쇄하기 때문에 D를 1 플러스 A 베타로 나눠서 이제 나오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조금 캐치하실 거는 뭐가 있냐면은, 얘가 여기서 나가는 것과 얘가 여기서 뭔가 상쇄되는 거, 얘네들이 타이밍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런 타이밍에 대한 얘기들, 이게 결국에는 페이즈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나중에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딱 간단하게 봤을 때
노이즈의 영향이 상당히 저감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non-linearity 얘기를 했었는데 linearity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A 베타가 크면 1 플러스 A 베타 AF가 이렇게 표시되는데 얘가 베타분의 1로 근사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지금 이 A 서킷의 이 A라는 개인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 XI와 XO의 비율 그냥 딱 A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플롯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게 지금 상당히 뭔가 뭔가 넌리니어하죠. 갑자기 이런 데서 변곡이 툭툭툭 막 생기고 기울기가 달라지는 것을 막 보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가 피드백을 사용하게 되면 다시 말해 A 값이 확확 변한다고 하더라도 A 베타만 만약에 충분히 크다면 베타분의 1로 근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넌리니어한 성질들이 대부분 많이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넌리니어리티를 개선하는데 리니어리티를 좋게 만드는데 상당히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 임피던스를 바꿔주는 거는 이거는 저희가 이그젬플을 통해서 좀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풋과 아웃풋 임피던스를 우리가 원하는 어떤 아이디어란 방향으로 가깝게 움직여주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가 이게 피드백에 대한 그냥 간단한 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점차 서킷에 적용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